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 나눔 2주차 강의를 맡게 된 김기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윤리학의 기초이론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강의 주제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의 깊은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세부모 아기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영국 의회가 세계 최초로 부모 3명의 유전자를 결합해 아기를 낳는 이른바 세부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치병을 예방한다는 입법 의도와 달리 맞춤형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2살 제시카 양.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뇌세포도 서서히 파괴되는 병입니다.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결함이 있으면 아기는 뇌장애나 심장질환, 암 등 150여 개 질환을 물려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She struggles with swallowing. She struggles with her muscle tone as well. So as you can see, she's very floppy. She can't really hold her own head up. 이런 어머니 쪽 유전 질환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세부모 체외 수정법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두 여성의 난자를 결합해서 건강한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아기를 낳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유전적으로는 엄마 2명에 아빠 1명, 부모가 3명이 되는 셈입니다. 세부모 체외 수정 시술이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세부모를 둔 시험관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When somebody's anemic, you may replace their red cells because they can't function properly. Essentially, with mitochondrial transfer, you're replacing mitochondria from a healthy person in the same way.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그동안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습니다. Altering the genes of a child, creating a new child, essentially opening the way to determining the type of person who is born is a very difficult ethical boundary to cross.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비판도 예상되는 가운데 부모의 입맛에 맞춰 아기를 낳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2009년 미국의 오리건 국립영장류연구센터에서 귀여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원숭이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조작된 맞춤형 원숭이입니다. 첫 번째 엄마 원숭이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문제가 생기자 두 번째 엄마 원숭이로부터 정상 DNA를 이식해 태어난 건데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손상돼 있을 경우 이 새는 각종 유전 질환과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숭이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DNA로 교체하는 거죠. 처음에 아기를 가진 엄마와 아빠, 그리고 DNA를 교환해준 엄마, 부모가 3명인 셈입니다. 이런 일이 혹시 인간에게도 가능할까요? 생명은 여성과 남성, 오로지 한 쌍에게서 탄생한다는 관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유전자 변형을 허용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이를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샤론 버나디 씨는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DNA 혈함을 이어받아 희귀질병을 앓던 7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난 4일 영국 하원이 그녀와 같은 부모를 위해 일명 세부모법을 통과시키며 아이가 부모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전자를 받는 것을 합법화했는데요. 태어날 아기가 물려받게 될 희귀질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연간 150쌍 정도 되는 부모들이 유전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꿈의 기술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가타카의 주인공 빈센트는 키가 작고 눈이 나쁘며 심장병을 앓을 확률도 높습니다. 열성 유전자를 제거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빈센트가 사는 세상은 자신처럼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보통의 사람들이 우수한 유전자만 골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차별받는 곳으로
신분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해박한 지식, 완벽한 건강을 지니고 태어난 맞춤형 인간들과 달리 수많은 빈센트들은 매번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평생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영화가 그린 상상의 미래지만 인간 유전자 조작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서 외모와 지능, 성격까지 개량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건데요. 현대에는 이미 시험관 아기 시술이 자연스러워졌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성의 난자가 고가에 거래되는 가운데 맞춤 인간의 탄생도 정말 머지않은 미래일지 모릅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난자 2개와 정자 하나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모계에서 유전되는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꺼림칙함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또 새로 태어난 아기는 3명의 부모를 갖게 될 텐데 기존의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혹은 비싼 시술비 때문에 돈 없는 부모는 자신의 아기가 유전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될 텐데 이것은 뭔가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현대의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져준 윤리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윤리적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큰 틀에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생명공학과 현대의료기술이 전제하고 있는 생명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러한 발전의 토대에는 소위 계몽주의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계몽주의란 근대 유럽에서 일어난 정신적, 문화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신적인 세계관 혹은 주술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입니다. 주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는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영혼이 혹은 영적인 것이 스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놓여있는 돌멩이나 식물 한 포기조차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계몽주의란 바로 이러한 주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계몽주의에서는 자연은 영혼 같은 것을 가진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죽은 물질을 뿐입니다. 특히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잘 표현해 놨는데요. 그런 동물이나 인간 생명에는 신비한 점이 전혀 없으며 기계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자동 인형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에서 생명은 탈신비화되고 탈주술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생명을 마음대로 분해하고 그것을 또한 마음대로 분석하고 통제하고 또 변형시키는 생명공학과 오늘날의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의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명공학이란 생물체가 가지는 여러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가공,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생명공학 기술은 동식물의 품질 개량, 다 알다시피 GMO 식품의 개발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의와 관련해서 의료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유전자 치환, 세포 융합을 이용해 당뇨병의 특효약인 인슐린이나 암치료제인 인터페론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동물 복제와 치료용 배아 복제 등이 가능해졌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 복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유전적으로 조작된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치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비약적으로 발전된 생명 유지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의료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은 의술을 이용해서 임신과 출산에 잠재된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늦추고 죽음을 최대한 지연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근대 와서 생명공학과 결합된 의술의 발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에서의 의술은 임신과 출산을 단지 보조하는 그런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의술은 생명공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세부모 아기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병이나 노화 역시 유전자 수준에서 미리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획기적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마저도 앞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들은 어떠한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발전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현재 낳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탄생의 우연성, 노화,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꺼림직함과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주는 수많은 혜택의 이면에서 생명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혹은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말한 꺼림칙함과 불안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에 힘입어 인간은 생명 현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탄생, 질병, 노화, 죽음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는 축소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는 우연한 선물로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어떤 아이가 탄생할지 미리 기획되고 예측된다면 아이의 탄생이 지금처럼 축복받을 만한 일인지 생일이라는 것이 여전히 의미를 앞으로 가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료기술 덕택에 인간은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죽음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질병과 죽음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의미는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은 인간이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품위 있는 여행이 아니라 없애고 지연시켜야 할 재난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역설적으로 죽음은 더더욱 두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화 역시 단지 신체적 결함으로만 이해되고 늙어간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생명의 의미상실이다 혹은 생명의 위기다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는 태도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보는 태도도 가능합니다.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좀 도식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에서 생명의 위기, 생명의 의미상실을 보는 태도가 가능한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생명 중심적 태도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은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 되죠. 대표적으로 기독교 윤리 그리고 불교 윤리 등의 종교 윤리와 현대의 실존 철학의 윤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윤리의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신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생명을 인간 자신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 질서를 바꾸는 것은 창조물로서의 인간 생명의 신비를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또 탄생, 죽음, 노화, 질병은 기독교에서 보면은 인간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근본 영생을 겪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은총의 질서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생명이 주는 고통은 인간의 기술적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현대의 실존주의 윤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서는 생명현상, 즉 탄생, 죽음, 노화, 병 등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은 단지 재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비로소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와 타인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면 과연 타인을 이해하고자 할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과연 느끼고자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아이의 미래를 미리 기획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위험한 불안 요인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단지 기성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른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들에 의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기술적 조작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생명 현상에 개입하면 할수록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이 주는 고통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태도를 인간 중심적 태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입니다. 생명은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작되고 변형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죠.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현대의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윤리 사상이 있습니다. 우선 자유주의 윤리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의 기준은 개인의 자유이자 개인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여기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도는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정보가 국가나 거대 기업에 의해 관리될 경우 개인을 차별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공리주의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리주의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인간의 자유나 자기 결정권보다는 인간의 행복이나 쾌락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생명 현상이 가져오는 수많은 불행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 반드시 이러한 평가를 이들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평가를 하든 인간의 자유나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인간의 쾌락과 행복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현대에서의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 문제와 그것에 대한 윤리적 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윤리적 선택인지는 제가 소개한 기초 이론만 가지고는 결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초 이론을 토대로 문제 안에 놓여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고려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임신 중절, 인간 복제, 유전자 조작, 안락사, 동물 실험 등의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진지하게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